네, 안녕하세요. Representation Learning on Time Series Data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최원화 박사과정입니다. 다음 발표는 Time Series Data, 그리고 Representation Learning on Time Series Data, 그리고 간단한 인문 요약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로 각 데이터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데이터로 데이터의 특성이 있다면 시간 순서를 따르는 점이 있고 연속성을 따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주기성이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점,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값보다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시간 독립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모델로 간단하고 계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의 많은 현상들이 과거의 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 존속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데이터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모델인데요. 시간 세계의 많은 현상을 잘 반영을 하였으나 모델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계산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큰 분석 목적은 시계열이 갖고 있는 규칙을 발견하여 이를 모형화하고 또 추정된 모형을 통해서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미지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RGB 포맷, RGB 같은 경우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나타나지는 이제 RGB 포맷이 있고 또는 이제 색상, 채도, 명도로 나타낼 수 있는 HSV 포맷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는 두 가지로 인코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데이터를 각각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RGB 포맷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HSV 포맷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이미지에 있는 모든 빨간색 픽셀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는 RGB 포맷이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미지의 채도를 낮추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HSV 포맷이 좀 더 쉽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가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어떤 표현이 그리고 적절한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신러닝 입력 데이터에서는 적절한 표현을 찾는 것, 그리고 딥러닝에서는 머신러닝의 특정한 한 분야로 이제 연속된 층에서 점진적으로 의미 있는 표현을 배우는 데 강점이 있고 데이터를부터 표현을 학습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의 표현 학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드릴 장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확장하여 학습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인데요. 모델이 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고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이제 시간적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적 확장을 하는 방법에는 데이터의 시간축을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새로운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다양한 시간 간격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랜덤한 노이즈를 시계열 데이터에 추가하여 모델이 노이즈에 강건하게 학습하도록 하는 노이즈 추가 방법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필요한 이렇게 representation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불필요한 신호나 잡음에 덜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축소 또는 확대를 하는 방법에는 이제 데이터를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하여서 데이터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반대로 샘플을 추가하여서 데이터를 크기를 확대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모델이 다양한 해상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왜곡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일부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계열 데이터의 특정 구간을 뒤집거나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 기존의 시계열 패턴을 기반으로 하여서 새로운 시계열 패턴을 합성하는 것인데요. 이는 데이터의 다양성을 높이고 모델이 새로운 유형의 패턴을 학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좀 가져왔는데요. 기존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변환하거나 확장하는 것처럼 이제 무작위 가우스 노이즈를 추가하는 이제 지터링, 가우시안 노이즈 방법이 있습니다. 시계열에 약간의 이제 지터링을 추가해도 크게 변경은 되지 않지만 데이터 세트에 잡음이 있는 샘플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노이즈가 있는 샘플에 대해서 다운스트림 모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거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조금 지터링이 추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셔플 피처인데요. 단순히 특징을 섞는 것입니다. 기능의 전체 또는 특정 순열에 변하지 않는 특정 다변량 시계열에만 이제 적합한 방법인데요. 각 기능이 이제 다양한 센서의 동일한 독립적 이제 측정값을 나타내는 시계열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사실 단 특징을 섞는다라고 하였지만 어떻게 바라본다면은 해당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변수명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이 모델에 어떤 방향으로 적용될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슬라이스 앤 서플입니다. 시계열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해당 조각을 섞는 방법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 형태의 불평성을 나타내는 시계열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제 데이 1, 데이 2, 데이 3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슬라이스를 하여서 해당 방법을 섞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랩핑하는 방법인데 원래 시계열과 3차 스플라인 곡선을 곱하여 이제 시계열 데이터 세트의 각 샘플 크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는 시계열 크기를 조정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윈도우 랩핑인데요. 시계열 데이터에서 선택한 창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특정 구간을 슬라이스 하여서 해당 구간을 늘리거나 이제 줄여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체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 크기로 축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러닝이 있습니다. 레이블이 없거나 부족한 데이터에서 효과적으로 특징을 학습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오토 인코더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오토 인코더에 인코더를 사용하여서 시계열 데이터를 저차원 표현으로 압축하고 저차원 표현을 다양한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
위한 입력으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의 부분, 시계열 예측, 시간적 순서 반전, 시간 간격 예측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데이터에 내재된 이제 구조화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곤 합니다. 그리고 대조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지티브 페어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를 구분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인데요. 시계열 데이터의 서로 다른 부분의 파지티브 페어로 이제 다른 시계열 데이터를 네거티브 페어로 사용하여서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모델은 이제 파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게 만들고 이제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는 구별되도록 학습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얻은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데이터에서 중요한 구조와 패턴을 잘 포착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이를 활용하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이 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는데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와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서 모델을 훈련하는 학습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토인코더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얻은 표현을 이용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분류기를 추가로 훈련하고 분류기는 데이터의 표현을 기반으로 레이블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토인코더의 인코더를 활용하여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의 표현을 얻습니다. 이 표현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의 구조와 패턴을 학습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모델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반화된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레이블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모델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계열 데이터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있습니다. 한 도메인에서 학습된 모델이 다른 관련 도메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기술인데요.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한 도메인에서 훈련된 모델의 일부를 전체 다른 도메인으로 트랜스퍼하여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이전에 학습된 모델의 특징 추출한 부분을 가져와서 새로운 작업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트랜스퍼 러닝은 주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이는 이미지, 텍스트, 시계열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도 다양한 도메인 간 특징을 트랜스퍼시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훈련된 모델을 다른 도메인으로 트랜스퍼 시키는 과정에서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작업이라도 데이터가 다른 도메인에서 올 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모델이 새로운 도메인의 특성에 대해서 더 잘 적응하도록 하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특정 도메인에서 훈련된 모델을 다른 시계열 데이터 도메인으로 트랜스퍼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라벨 Efficient Time Series Representation Learning or Review라는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제조 센서에서 방대한 양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도메인 전문가가 조작을 단 데이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라벨링 데이터가 부족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에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요 과제 중 하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라벨링된 시계열 데이터로 딥러닝 모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크게 데이터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Few labeled data only, 라벨링이 적게 된 경우, 그리고 unlabeled data only, 라벨링이 전혀 되지 않은 데이터, 그리고 또는 이제 few labeled 그리고 unlabeled 데이터, 이렇게 적게
함께 라벨링 된 데이터와 라벨링이 되지 않는 데이터가 함께 섞여 있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제 in-domain 솔루션과 이제 cross-domain 솔루션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학습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레이블이 지정된 샘플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사용을 하거나 이제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대규모 집단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또 적용을 하고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는 데이터와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는 데이터의 조합으로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간 학습 표현에서는 이제 레이블이 지정된 소스 도메인에서 모델을 활용하고 관련 대상 도메인으로 지식을 이제 트랜스퍼하는 작업이 포함이 됩니다. 도메인 내 표현 학습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계열 도메인이 맞게 조정되어서 미묘한 차이와 특징을 포착하지만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메인 간의 이제 표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의 지식을 이제 트랜스퍼하는 것을 활용하여서 경고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소스 도메인과 대상 도메인 간의 이제 유사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서 이제 활용을 할지는 데이터의 고유한 특징, 그리고 태스크의 목표, 데이터의 가용성 및 일반화 가능성 등 필요성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와 같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